오빠, 어? 요즘에 중고차에서 파워트레인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전보다는 다양하지. 그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차에 들어가는 엔진 형식, 휘발유, 경유, LPG 뭐 요 정도를 생각을 했잖아.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기 플러스 여기만 지금 봐도 파란 번호판 2대 서 있잖아. 얘네 순수 전기차거든? 그럼 파워트레인에 지금 전기 추가가 됐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요즘에 인기 많고, 거기 또 한 가지가 엔진의 사이즈를 줄이는, 그러니까 차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아니고 엔진 사이즈만 줄이는 다운사이징 엔진까지 추가가 돼 있잖아. 그럼 파워트레인이 그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지. 그러면 새로 추가된 파워트레인들은 연비가 확실히 더 좋긴 좋나요?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지. 그 차들이 시장에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이 유류비 절감이라든가 연비를 위해서 나온 차들이란 말이야. 여기 서 있는 전기차만 생각을 해봐도 일반적인 분들이 한 달에 충전 비용 한 5만 원 내외에서 충전들을 하시거든.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달에 조회수 몇 번 안 가고, 거기에다가 다운사이징 엔진 쓰는 차들도 그 전에 기본 2.0 엔진 뭐 이런 차들보다는 훨씬 연비가 좋긴 하거든. 연비는 확실히 좋아. 그럼 중고차 가격으로 봤을 때 제일 부담 없는 파워트레인은 뭐예요? 새로 추가가 된 파워트레인 중에서는 전기는 중고차로 봐도 사실 비싸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매물 가격이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다운사이징 엔진 쓰는 차들이지, 그 차들이 중고차에서 매물 가격은 가장 좋아. 차의 사이즈는 그대로고 엔진의 cc만 줄여놓으면은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다운사이징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터보가 따라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2.0 자연흡기를 썼던 차들이랑 다운사이징 엔진 쓰는 차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출력은 다운사이징 엔진이 더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 그래서 출력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면 궁금한 게 다운사이징 엔진을 제일 잘 만들었던 브랜드는 어디가 있어요? 글쎄, 제일 잘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운사이징 엔진을 제일 많이 시도한 브랜드는 쉐보레란 말이야. 쉐보레가 처음에는 2.0 휘발유 엔진을 국내에서 주력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한 엔진이 1.5거든? 근데 거기서 한 번 또 줄였어. 1.35? 근데 거기에서 한 번 또 줄였단 말이야. 1.2. 그래서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다운사이징 엔진 종류만 한 4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시도도 가장 많이 했었고, 실제로 차종도 가장 폭넓게 가지고 있어. 그럼 오빠 오늘 말 나온 김에 가격 부담 없고 스펙 좋은데 다운사이징 엔진 들어간 차로 한번 촬영해볼까요? 그런 차가 대표적으로 쉐보레 말리부가 좀 유명하긴 하거든. 그러면 오랜만에 말리부를 부담 없는 가격에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차량의 사이즈는 중형급 세단으로 분류가 되는 모델이지만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 웬만한 소형 세단보다 더 작은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1.35 다운사이징 엔진 사용하는 쉐보레 말리부라고 하는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격 대비 차량의 스펙이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일단 중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이 가능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연간 자동차 세금은 엔진의 cc가 작기 때문에 소형급 세단으로 분류되는 엑센트 뭐 이런 모델보다도 더 저렴한 세금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연비도 훌륭해요. 엔진의 cc가 작아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비는 리터당 15km 이상의 연비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신차 판매 가격은 이 당시에 약 3천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 채 8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연식 대비 충분해 보이는 차량이요. 쉐보레 다운사이징 엔진 사용하는 말리부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량 연식이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 세이프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중고차지만 보증기간이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9년형 모델이요.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유지관리 해오다가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온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고요. 판금만 있어요. 외판에서 판금만 있는데, 판금 부위는 운전석 뒤쪽 도어, 뒤쪽 핸들, 트렁크 이렇게 판금이 있는 모델이고 모두 다 외판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더 뉴 말리부 1.35 가솔린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이 전면부 디자인은 쉐보레 올뉴 말리부라고 하는 모델에서 한 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 더 뉴 말리부 때 나왔던 디자인이에요. 사실 차가 시장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 대비 외관 디자인은 비교적 신형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주간주행 등을 보실 수 있고 전방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등급이에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진한 쥐색 바디로 보실 수 있고요. 상품화가 끝나 있는 차량인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콕이 살짝 보여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를 하면서 저희가 미리 찾아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덴트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덴트 작업을 따로 해드릴 거고요. 휠은 정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자,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는 심플한 인테리어예요. 센터 패시아에 버튼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인테리어로 보실 수가 있고, 위쪽에 마이링크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 위쪽 인포테인먼트 창 안쪽에서 대부분의 옵션 제어가 가능한 모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가죽 시트 사용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무선 휴대폰 충전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실내에서 옵션은 충분히 들어가는 등급이에요. 조수석까지 순정 전동 시트 보실 수 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엔진의 cc는 작지만 전반적인 사이즈는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이 그리 작지 않죠.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성이고요. 1인 신조 모델이었기 때문에 2열 시트까지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고, 바닥 쪽도 깨끗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중앙으로 보시면 순정 송풍구 2개 빠지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등급이에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사이즈 작지 않죠. 여행용 캐리어는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 트렁크 쪽에 아마 실내 매트일 거예요. 이렇게 코일 매트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매트 변경하실 분들은 이 부분으로 변경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 700만원대라는 가격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죠. 연발광 테일램프 보실 수 있고요. 순정 터보 레터링 보실 수 있고, 리어 디자인 대부분 곡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가 엔진이죠. 근데 이 다운사이징 엔진을 만드는 기술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유가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엔진의 형식이 직렬 3기통 엔진 쓰거든요. 3기통 엔진을 어떤 차에서 가장 많이 쓰냐면은 경차들이 3기통 엔진을 써요. 모닝이라든가 캐스퍼, 레이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 3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차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차의 출력이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3기통 엔진을 쓰고 있지만 출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사용하고 있는 엔진의 형식은 1350cc 직렬 3기통 엔진을 사용을 하는 모델인데, 싱글 터보를 올려주기 때문에 출력은 156마력까지 가능한 차량이에요. CVT의 미션을 물려주면서 연비가 리터당 실연비 기준에서 15에서 17km 사이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뭐 이 정도 스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량 가격도 경차랑 큰 차이가 없고요. 엔진의 형식도 경차랑 큰 차이가 없지만 훨씬 좋은 스펙으로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ECMI 패스룸 밀러, 마이링크,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전후방 센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무선 충전 패드, 엔진 스타트,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4만 1135km, 14만 km대고요. 자, 요즘에 신차 쪽에서 그전보다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신차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매장에서도 이런 모델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보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지만 중고차 매물 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웬만한 경차랑 가격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 모델 중에 한데요. 차량 가격은 7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